65세 은퇴자인 김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 묻는다면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거예요. 그냥 노는 거라고요. 억지로 일하지 않고 억지로 의미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루를 내 마음 가는 대로 흘려보낸 것. 그게 이렇게 좋은 줄은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그 한마디는 단순했지만 오랜 직장 생활을 끝내고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퇴 후에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노후엔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일을 조금이라도 해야 건강에 좋습니다. 투자나 창업을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텔레비전에서도 책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도 비슷한 말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자들 중 많은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노는 게 제일 행복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거창한 계획도 필요 없었어요. 하루하루를 여유롭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호사였어요. 김 선생님 역시 은퇴를 앞두고는 불안했습니다. 평생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서고 밤 늦게야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했죠. 출근과 퇴근, 회의와 보고, 출장과 실적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은퇴가 다가오자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허전함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냥 집에만 있으면 허무하지 않을까? 작게라도 가게를 해야 하나? 아니면 강의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시작해야 하나? 머릿속은 온통 그런 고민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끊임없이 이런저런 조언을 했습니다. 당신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놀면 금방 병난다니까 뭐라도 해야지. 누군가는 지금이야말로 창업할 기회라며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 선생님도 한때는 카페 창업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점포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인건비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은퇴 후 여유를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밤에 잠까지 설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평생 고생했는데 왜 또 일을 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그냥 쉬어봐요.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 일단 1년은 그냥 놀아보자.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해야 하지 하는 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색했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놀랍게도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천천히 동네를 걸었습니다. 예전엔 늘 바쁘게 차에 몸을 싣고 출근길에 오르느라 보지 못했던 동네 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웃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낮에는 친구와 만나 장기를 두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아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점심을 먹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야 했지만 이제는 오후의 햇살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손주와 함께 놀았습니다.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동화를 읽어주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피곤하기는커녕 오히려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김 선생님은 말합니다.
예전엔 출근이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야 비로소 내 시간을 찾았어요.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이 자유를 만끽할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얼마나 있어야 마음 편히 놀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생활비 20년치 정도를 계산해 보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63세에 은퇴해서 평균 수명인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우리에게는 약 22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부부 기준으로 월 250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6억이 넘는 큰 돈이 필요하고 의료비까지 생각하면 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만 들으면 아니, 그렇게 큰 돈이 없으면 놀지도 못하나 덜컥 겁부터 나고 상실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연금이 하나도 없을 때를 가정한 계산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인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부부가 합쳐서 국민연금으로 월 180만 원 정도를 받는다면 실제로 우리가 매달 추가로 준비해야 할 돈은 70만 원 남짓입니다. 이렇게 연금이라는 든든한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면 현금은 2억 원 정도만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여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수억 원의 거금이 당장 없더라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과 약간의 여유자금만 있다면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쌓아두었느냐가 아니라 매달 내 손에 쥐어지는 현금이 얼마인가입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내 형편에 맞는 지출 계획만 세운다면 거창한 부자가 아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노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놀고 싶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은퇴자들 중에는 이제 맘 편히 놀아야지 했다가 건강 문제 때문에 계획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 지표는 세 가지입니다. 혈압, 혈당, 근육량. 특히 근육은 60세 이후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걸 막으려면 주 3회 이상 짧게라도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헬스장이 부담스럽다면 집에서 스쿼트 20개, 푸시업 10개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논다는 것이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생활의 리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밤새 TV만 보고 낮에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무료함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쌓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루틴이 필요합니다. 단 그 루틴은 즐거운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침 7시에 산책을 하고 아침 식사 후 책을 읽고 점심 뒤에는 낮잠을 자고 오후엔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저녁엔 가족과 함께 드라마를 보는 것. 이 단순한 루틴만으로도 삶의 안정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여행 다니고 취미 강습받고 외식 자주 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 보내다 보면 돈이 금방 줄어듭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은퇴 부부의 평균 소비 지출은 월 260만 원 정도인데 은퇴 이후 3년 동안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고급 식사, 취미 활동에 돈을 쏟아붓기 때문이죠. 그러다 자산이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오히려 노는 즐거움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돈 안 쓰고 즐기는 놀이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공원 산책, 동네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기, 무료 강연 참여, 주민센터의 저렴한 탁구장 이용 같은 것들이죠. 이런 활동만으로도 하루가 꽉 차고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김 선생님도 매일 사 마시던 커피를 줄이고 동네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무료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1년이 지나자 책 읽는 습관이 생겼고 지식이 늘었으며 돈도 아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뭔가 배우며 논다는 성취감이 생겼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제 말합니다. 예전에는 돈을 벌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루를 자유롭게 보내는 게 가장 큰 호사예요. 성과가 없어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저 웃고 걷고 쉬고 사람 만나며 보내는 것, 그게 진짜 인생의 맛이더군요. 은퇴 후에 그냥 노는 삶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자산을 지키며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다만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재정적 기반, 꾸준한 건강관리, 규칙적인 생활 리듬. 이 3가지만 지켜진다면 남은 20년은 그야말로 여유롭고 풍요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요? 그냥 노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65세부터 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화가 20대 초반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시기가 20대 초반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신체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면서 노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노년의 시작을 정하는 기준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65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둘째는 의학적 기준으로 노화의 시작을 신체적 변화에 따라 구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이 있는데, 개인은 각자의 신체와 마음 상태에 따라 이제 나는 나이를 먹었다라고 느끼는 시점입니다. 이렇듯 노년의 시작은 누구나 다르게 느낄 수 있고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시점도 다릅니다. 저 역시 노화를 실감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40대 초반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헛디뎌 굴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6시 일어나서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며 사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그때 이후로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닫고 이제 내가 나이를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노화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모든 일을 해내려고 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때부터 일정을 천천히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더 이상 서두르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에게 여유를 주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노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가 다양하고 폭넓게 형성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돈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돈 문제는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돈 거래가 들어가면 감정적으로 불편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관계가 깨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금전적인 거래가 없는 관계, 순수하게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선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건강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나 좋은 인간 관계가 있더라도 그것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노년을 맞이하기 전부터 특히 30대나 40대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은 신체와 정신을 모두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반드시 격렬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산책, 스트레칭, 요가, 심지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운동을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이가 들어서도 신체 기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식습관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평소에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식을 피하고 제때 적당량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고 가공식품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와 흡연을 절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담배는 40세 이전에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술은 일주일에 2번 이하로 마시고 과음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의 삶을 분석했을 때 7가지 공통된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중 4가지는 건강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 3가지는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안정적인 결혼 생활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두 번째는 평생 배움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책을 읽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행복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특히 스마트폰, SNS, 카카오톡 같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들과 소통하고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죠.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이를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종교나 명상 아니면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건강한 삶을 위한 4가지 습관을 기억하세요. 첫째,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둘째, 담배는 40세 이전에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술은 일주일에 2번 이하로 마시고 적정량을 유지하세요. 넷째, 정상 체중을 유지하세요.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노년을 맞이하면서 필요한 재정적 여유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십억 원의 재산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시대가 왔고, 부모도 자식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기보다 서로 자립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거나 적절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의 행복을 모두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행복을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기대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여유와 더불어 마음의 여유 그리고 삶의 가치관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죠. 노년을 맞이하며 인간관계는 필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직장, 사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게 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자연스럽게 그 범위가 좁아지죠. 중요한 것은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를 더 작고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인생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요가, 골프, 수영 같은 신체 활동부터 그림 그리기, 음악, 글쓰기 같은 예술적 취미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서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노년의 고립감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노년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는 것은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정신 건강, 긍정적인 마음가짐, 노년의 삶에서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늘어나겠지만 그런 변화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화는 불가피한 과정이지만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스트레스나 불안을 줄이기 위한 명상이나 마음 챙김 훈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삶의 속도와 리듬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긍정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소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삶을 대한다면 노년은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노년은 나 자신과 다시 연애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정작 거울 속 내 얼굴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여유 없으셨죠?
이제는 그 무거웠던 가장이라는 이름표, 부모라는 책임감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남들 눈에 대단해 보이는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아침 마주친 들꽃 한 송이에 미소 짓고 따뜻한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아, 참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당신의 하루는 이미 충분히 위대합니다. 자식 걱정, 노후 걱정은 잠시 접어두세요. 내가 없으면 안 될 텐데 싶지만 세상은 돌아가고 아이들은 저마다의 힘으로 살아냅니다. 이제는 오롯이 당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마치 어린 시절 여름방학을 맞이한 아이처럼 즐겁게 놀아보세요. 거울을 한번 보세요. 세월이 선물한 그 깊은 주름은 당신이 그만큼 치열하고 아름답게 살아왔다는 훈장입니다. 그 얼굴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세요. 그동안 참 애썼다. 고맙다. 이제는 마음껏 행복해지자. 병들고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저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오직 당신의 마음만큼은 스스로가 꽉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황혼은 끝이 아니라 가장 찬란한 노을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남의 인생이 아닌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잘 놀고, 잘 웃고, 잘 쉬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평온하고 즐거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